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실과 시간에는 2단원 식물과 동물 단원 중 세 번째 소단원 동물 돌보고 기르기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움 주제는요. 생활 속 동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류 기준을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애완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돌보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집에서 기르는 거죠. 나의 안정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요. 그래서 동물을 돌보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동물이 될 수도 있죠. 말 못하는 그런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심 또는 이 동물을 길러야 한다는 책임감 등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죠. 반려동물. 예전에는 그 애완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 동물을 단순히 길러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나와 가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요, 감성적인 부분도 매우 발달할 수 있고 사회성 그리고 공감 능력 또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반려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 뭐 이런 강아지, 고양이, 여기 햄스터, 뭐 햄스터 중에 이 사진은 골든 햄스터입니다. 햄스터, 뭐 고슴도치, 그 외에 요즘에는 뭐 장수풍뎅이, 금붕어, 뭐 뱀을 기르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함께 기르고 함께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개, 고양이 정도였다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있나요? 다음은 경제동물입니다. 네, 경제생활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면 이 경제동물이라는 건 이 경제적인 이익, 즉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가장 쉽게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경제동물을 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먹을거리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먹을거리를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또는 생활용품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옷이겠네요. 동물들의 가죽이나 털을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재료를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또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돼지, 소. 선생님이 이거를 사진으로 넣기에는 너무 미안해서 선생님이 아이콘을 찾아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돼지, 소, 닭,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은 가장 떠오르는 게 생활용품보다는 미안하긴 하지만 먹을거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의 말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꿀벌입니다. 벌 통해서 이제 꿀을 많이 얻죠. 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양은 우리가 여기 이런 털들로 옷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모두 경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동물입니다. 특수동물은 인간에게 없거나 그런 부족한 능력을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수동물은 실험동물, 뭐 특수견, 동물원 동물 등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험동물들 사진이 여기에 지금 먼저 나와버렸네요. 의약품 개발이나 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돼지 또한 이런 실험 동물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쥐 있죠. 그 다음에 기니피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신약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바로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대상으로 약을 먼저 투여를 해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약품 개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견입니다. 딱 봐도 어떤 지금 역할들을 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길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뭐 마약 탐지 같은 거 경찰들과 함께 공항에서 막 마약 탐지하는 혹시 걔들 본 적 있나요? 네, 그렇게도 하고 우리가 인명 구조견 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나 냄새로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들은 걔가 후각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보다 이제 비좁은 공간도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명 구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맹인 안내견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동물입니다. 동물의 종, 그러니까 이 동물이 사라질 것 같다,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하는 동물들을 보존하기도 하고요. 또는 동물원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동물들을 우리가 볼므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물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죠. 동물원이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동물들을 위해서는 과연 동물원이 필요한가도 우리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진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진들을 가지고 왔어요. 뭐 호랑이나 뭐 얼룩말, 뭐 기린들도 있고, 여기 보면 뭐 타조나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이런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동물원으로 결국 잡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코끼리라든지 판다곰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동물원에서 볼 수 있죠. 평상시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보기 어렵죠. 길에서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 동물의 활용 방법인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적어본 4가지 예시를 한번 볼까요? 뭐 고기를 구워 먹었고요.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동물원에 가서 많은 동물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겨울에 이런 오리털 점퍼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동물을 직접 활용했던 방법이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식물을 분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네, 여기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난 시간에는 식물을 분류해 봤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동물의 활용 사례를 활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교과서 31쪽을 참고해서 학습장에다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어렵진 않겠죠? 그러니까 동물의 활용 사례를 먼저 많이 적어보고 직접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